2019 하세배 한중일 바둑 챔피언전입니다. 결승전 경기를 안영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1라운드를 아쉬운 역전패를 했던 박정환 선수인데요. 2라운드는 역전승을 거뒀어요. 네, 2라운드는 좀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사실 참가 선수 명단을 봤을 때부터 이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날 거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빅매치 박정환과 커제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과연 설옥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하세배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 주관합니다. 한중일 대표 프로 3인을 초청해서 이벤트 대국으로 치러집니다. 네, 대회 방식은 역시드 3인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매주 30초, 도주 고려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점은 7시 반입니다. 네, 한국에선 박정환, 중국의 커제,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각국을 대표해 출전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2013년에 스웨 선수의 우승으로 첫 시작을 한 하세배인데요. 이후에 스웨 선수가 2연패에 성공을 했었고요. 네, 이제 1회 대회 같은 경우는 중국 국내 기전으로 시작이 돼서 스웨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2회부터 5회까지 지금의 방식대로 진행됐을 때 중국 선수들이 이제 4번 연속 우승을 했어요. 네. 하지만 작년에 박정환 구단이 한국 선수로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오늘도 이겨서 2연패를 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 아쉬운 패배를 한 박정환 선수였습니다. 커제 선수가 결승전에 바로 진출을 했었고요. 2라운드에서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와의 대결, 이 대국 사실 쉬운 승이 아니었죠? 네, 이제 예상대로라면 박정환 선수의 좀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됐는데 초반에 바둑이 좀 꼬이면서 좀 어렵게 풀어나가다가 나중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좀 그 기세가 결승전에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역전패의 기억보다는 역전승의 좀 기억을 가지고 네. 결승전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정환과 커제의 결승전입니다. 네, 93년생과 97년생 9승 8패로 상대 전적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박정환 선수인데요. 네, 이제 한중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역시 박정환과 커제 두 1위들을 꼽을 텐데요. 이 두 선수가 오늘 대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될 상대들이잖아요. 네. 좀 올해도 굉장히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시작 같은 이번 대회에서 좀 이겨서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지난해 커제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렇지만 이번 1라운드에서는 승리를 내어줬었거든요. 최근의 흐름만 봐도 솔직히 박정환 선수보다는 커제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오늘 네. 대국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요즘 흐름만 보면 확실히 커제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을 2번이나 차지하면서 확실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탑랭커들끼리 대결은 사실 그런 흐름보다는 그날 컨디션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박정환 구단이 오늘의 컨디션이 좋았을 거라고 준비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박정환 구단이 작년 이 대회에서 결승에서 이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승부는 원점이 됐습니다. 과연 결승전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세배는 매수 30초, 도중 고려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은 박정환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내심 100번을 잡기를 굉장히 좀 바랬었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또 박정환 선수가 100으로 좀 패배를 했었던 만큼 좀 흑으로 갚는 것도 더 괜찮은 흐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커제 선수가 흑백의 승률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고 백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100번이 강하긴 하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최근 4년간 100번 승률이 80% 넘고 혹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커제 선수도 100번을 잘 둡니다만 박정환 구단 역시 100번을 굉장히 잘 두는 기사예요. 그렇죠. 네, 두 기사의 기풍을 생각했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약간 변화를 꾀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변화를 꾀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려는 의지가 좀 보여요. 좀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면은 작년이 인공지능의 좀 상용화의 시대인데 그때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인공지능과 비슷한 대국, 지금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하는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박정환 선수를 무결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워낙 기본 기풍 자체가 인공지능과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인공지능과 가장 비슷하게 두는 기사다. 네. 네, 이랬던 박정환 구단이 최근 좀 변화를 주는 것은 인공지능의 수법도 여러 가지 이제 확률인데 그 중에서 뭐 비슷한 상황에서 좀 더 강수를 선택한다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는 기색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흑번에 좀 더 익숙해지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1인자를 오래 했던 선수들은 몇 번의 기풍의 변화가 있었고 그걸 자기가 유도한 그런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조은현 구단부터 시작된 그런 뭐 기풍 변화, 조은현 구단도 굉장히 간결한 포석을 중심으로 풀어가던 기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준 적이 있었고요. 뭐 이창호 구단은 워낙 끝내기가 잘 두는 그런 1인자였지만 네. 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더 전투를 많이 하는 좀 그런 기사로 변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 뭐 대마 잡으러 가는 일도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나마 이세돌 구단이 커다란 깊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1등 자리를 좀 유지를 했었는데요. 과연 박정환 구단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지 아니면은 변화 없이 본인의 강점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초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흙이 나를자로 거쳤을 때 붙여서 뻗게 해주는 이것도 인공지능 이후의 출현이죠. 네,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 중에 하나에 붙이는 수. 뭐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벌릴 곳이 이렇게 좀 넓으면은 원래 잘 안 뒀었는데 굉장히 많이 두어지고 있고 뭐 네. 지금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아함을 가지는 기사가 없을 정도로 바둑의 트렌드가 일단 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3-3을 들어가는 패턴 역시도 뭐 너무나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 모양보다는 귀의 실리를 좀 더 중시하고 이런 발전성의 값어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더 자주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붙이는 수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받았을 때 흙이 이렇게 붙여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변화가 뭐 흙이 좀 둘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먼저 붙여놓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수는 어떻게 보면 커제 선수의 기풍에 딱 맞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리를 좀 더 챙기는. 네, 일단 실리를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 좀 모양이 좀 간명해졌죠. 간명해지는 거는 커제 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길입니다. 좀 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또 커제 구단 기풍에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기풍 탓에 커제 구단이 100번 승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쉽게 처리하기에는 100번이 좀 더 편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100번의 경우는 덤을 이제 7집반이든 6집반이든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둑판 내에서 집으로 좀 밀려도 충분히 이제 덤으로 그렇죠.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쉽게 처리하고 좀 판을 좀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덤의 가치가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커제 구단을 운영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이수는 역시 좀 적정의 수법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이 또 이 자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손을 뺀다면은 역시 3-3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이수 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네. 뭐 이렇게 이돌이 없어도 여기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3-3과 맞보기를 하는 수죠. 그렇죠. 이제 바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귀에서 너무 크게 살게 되고요. 이제 뭐 붙여서 처리한다면 그때 3-3을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이런 곳으로 흙이 다가오면은 뭐 이곳을 젖혀 있는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근데 간혹 한 칸이 아니라 좁혀서 날일자로 두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어떤 차이인가요? 날일자의 경우는 이제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싫다는 거예요. 뭐 당장은 이어서 나와서 끊는 것이 이어서 싸움이 안 되지만 주변에 좀 활용이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을 좀 더 중시하면서 귀를 좀 더 단단히 지키고 싶을 때는 이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을 뒀을 때는 중앙에 활용당하는 것도 괜찮고 또 흙이 뭐 이런 데 벌렸을 때 집으로 좀 더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두 가지 다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법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건 더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곳이 걸쳐져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정말 쉽게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이 돌이 없었다면 흙이 뭐 걸쳐가면서 모양을 넓힐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간격이 좁다. 뭐 이렇게 오는 것은 뭐 백이 불만이 없고 여기까지 다가온다고 해도 역시 들어가는 뒷맛도 있을 뿐더러 이 돌이 온다고 해서 이 두 점이 공격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 백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일단 흙은 젖히는 한 수고요. 여기서 백은 느는 수 한 수입니다. 뭐 옛날 구정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실리를 챙기는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면 굉장히 뭐 이 자체만도 좋고 지금 이쪽 하변 쪽 흙 모양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처리한다고 해도 이 일대가 굉장히 두터워지기 때문에 지금 호구 치는 수는 정말 좋지 못합니다. 아마 커제 선수의 머릿속엔 없겠죠. 프로 기사라면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네. 역시 늘어두었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늘모로 좀 더 귀 쪽에 파고드는 모양을 보겠다 이런 의미네요. 어차피 흙이 여기를 뒀을 때는 나와 끊는 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끊어가는 수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 노림수는 없으니까 좀 더 실리에 좀 더 집중하겠다. 뭐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렇게 백이 받았을 때 이쪽 뒷맛이 좀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밀어 올렸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뜻일까요? 일단 백이 젖혀가네요. 네. 백이 저는 그냥 받아준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쪽 견제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이쪽 뒷맛도 있고 자체로 흙이 좀 안정되는 의미를 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끊어갔는데요. 이제는 뭐 흙은 막는 수인데요. 글쎄요. 저는 백이 젖힌 수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흙은 좀 자연스럽게 막으면서 하변 쪽 모양이 좀 괜찮아진 느낌도 있고 차단되면서 역시 이쪽 귀가 좀 맛이 나빠진 건 있거든요. 다만 커제 구단은 이곳을 머리를 내밀어서 이 넉점을 압박하는 데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흙이 그렇게 불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늘어서 이런 식으로 둔 것보다 과연 젖힌 것이 득인지는 조금 판단하기 네.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꽉 막아두었습니다. 일단 두텁게 해두고 좌변은 좌변대로 타결하겠다 이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좌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틀어막는 게 기본이고요. 오히려 이런 데를 걱정해서 이런 데를 뒀다가는 백이 밀어가는 순간 돌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면 도망가야 되는데 붙이면서 뭐 어거지로 틀어막으면 이쪽 두 점이 잡히거든요. 너무 실리로 크죠. 그러니까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것이 방향이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곳을 막는 것은 절대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씌어오네요. 오늘은
저침수로 인해서 좀 커제 구단이 약간 적극적인 행마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일감으로는 저는 흙이 충분히 싸울 만해 보이는데 이 전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흙이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둔 것은 역시 이쪽의 뒷맛이 좀 나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를 예를 들어 붙이면은 차단했을 때 3-3 들어가면은 이 벡tor 전체가 사실은 좀 위험할 정도로 좀 뒷맛이 나쁜 공간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흑돌도 엉켜있기 때문에 흑도 바로 이쪽으로 결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제 좌변쪽 싸움을 먼저 시작을 하겠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좌하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자리가 워낙 기분이 좋아서 네. 커제 구단은 젖히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을 젖힐 때부터 이 정도까지는 커제 구단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흙이 사는데 어렵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바로 이곳을 젖히는 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흑돌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이쪽 싸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잡힐 돌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이 돌이 그냥 뭐 통째로 잡힌다. 이거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느냐,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이쪽 뒷맛은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느냐,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붙여가는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이제 두 선수가 100번으로 승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통계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 19년 세계대회 기준을 네네. 보면요. 흑번으로 박정환 선수가 승리가 37회, 커제 선수가 42회예요. 근데 100번으로는 박정환 선수가 53회, 커제 선수가 65회. 확실히 높죠. 그러니까 최근 4년간 이 두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100번을 잡았을 때, 네. 그러니까 흑번을 잡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승률이 높아지는 부분을 확실히 보이고요. 실제 두 선수, 저희가 느꼈을 때 체감상으로도 100을 잡으면 이 두 선수가 잘 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9승 8패라는 상대 전적 과정에서 한 10경기 연속 서로 100번이 승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두 선수에 있어서 100번을 확실히 편하게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붙이는 수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가는 길은 열어둔 거거든요. 근데, 이곳을 하나 붙인 것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이쪽 상황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두면은 상황에 따라서 흙이 물러설 수도 있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포기를 못하도록 한번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러설 수가 없죠. 지금 만약에 물러서서 이 흑돌이 살아버리게 되면은 이건 너무 깔끔하게 네, 변이 그렇죠. 정리가 된 거죠? 요 석점이 오히려 곤마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시도한다고 해도 뭐 도망가기 바쁜. 네. 이거는 뭐 너무 흐름이 흑 쪽으로 흐르게 되죠. 이건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백은 빠져서 처리를 했고요. 이제 흑은 이제 좌변도를 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변도를 살린다는 의미는 살리고 나서 선수도 흑이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돌이 살면은 자연스럽게 백은 이쪽을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자체, 그러니까 이 흑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두고 이쪽 들어가면은 흑이 사는 걸 넘어서 백돌이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변이 흙도 위험하니까 네, 당장은 좀 힘들다는 네, 거죠. 그렇죠. 당장은 이쪽과 이쪽이 수상행이 됐을 때 흙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돌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커제 선수가 한국 기사에게 유독 강하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한 명, 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기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 기사 중에서요. 네. 다 지금 커제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딱 한 명이 있네요. 글쎄요. 랭킹 탑 10 안에 있는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박정원 선수가 9승 8패긴 하지만 지금 엇비슷하다고 보고 저 누군지 알겠어요. 이제 박정환 구단을 제외하고 네. 이제 조금 커제 구단한테 잘 두는 기사가 김지석 구단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가 6승 4패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김지석 구단이 농심배에서도 커제 구단한테 정말 기적의 역전승을 거뒀었고요. 네. 또 커제 구단을 상대로 굉장히 판을 잘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본인도 커제 구단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커제 구단한테 좀 김지석 구단이 그냥 적합하게 잘 싸워주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 다른 기사들도 이제 커제 구단을 좀 제압해 준다면은 좀 한국 바둑계가 좀 더 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돼요. 워낙 지금 커제 선수가 뭔가 딱 눈에 보이게 한국 선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좀 확실히 커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기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 자국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네. 확실히 바둑을 그러니까 잘 둔다는 표현은 당연히 될 테고 같은 동급의 느낌의 기사들 중에서도 좀 쉽게 처리하고 쉽게 처리하는 반면 승부도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 많이 그렇죠. 받거든요. 네. 괜히 세계대회 우승을 그렇게 여러 번 하겠습니까? 일단 흙은 이곳으로 둔 수는 좀 획마가 멋있죠? 좀 비어있는 것 같지만 다 채우는 수법입니다. 흙이 젖혔을 때 백이 끊을 수 없었던 것은 이곳을 밀어버렸을 때 여기가 장문이 걸릴 가능성이 장문이 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백이 한 차례 늦추니까 이번에는 비어있는 데 장문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같은 경우 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있는데 이거 뭐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회돌이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저침당하면은 이 백돌도 위험하고요. 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지러가는 길 수준으로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이 한 점을 거의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도 당연히 살아있는 모양이 되죠. 그럼 백이 이쪽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라면 초반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글쎄요, 저는 커제 구단이 이 저친수를 조금 이상한 수로 좀 느껴지네요. 이곳을 그냥 늘어서 자연스럽게 돌이 이쪽으로 진행됐다면은 역시 하변 일대 흙집이 다 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됐을 텐데요. 젖혀서 끊기면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흙은 이곳을 틀어막았고 또 이쪽도 빠져나왔어요. 백이 얻은 건 이 한 점인데 뭐 큰 집은 아니죠? 원래 백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흐름까지는 뭐 많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출발이 괜찮다고 느껴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백이 뭔가 씌어온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흙이 머리를 내밀었잖아요. 네네. 한 점을 제압하면서 네. 확실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확실히 흐름은 이제 나쁘지 않고 이제 이 석점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해가면서 하변 모양을 좀 집을 짓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백도 이곳을 지키면서 어쨌든 여기 집을 좀 확보를 했고요. 여기도 확정가로는 확실히 또 백이 앞서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인 주도권은 흙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출발은 괜찮은 건 확실한데 그 주도권을 좀 집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긴 합니다. 아무튼 1국에서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이제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의 반발로 좀 두텀을 내주면서 집을 가져갔었거든요. 좀 물러섰다고 봐야겠죠. 그 바둑을. 그렇게 집이 앞선다고 생각한 다음부터 좀 물러났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그러니까 집과 두텀을 교환하지 않고 두텀을 끝까지
가지고 밀고 들어갈지 조금 다음 진행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양상은 좀 1라운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세베가 엄청난 속기 기전이잖아요. 네네. 네, 다른 세계 대회에 비해 네. 대국 내용은 어떻다고 보세요? 확실히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실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실수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좀 실수가 많아지는 경향은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좀 더 바둑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관전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한번 사실 정상권 기사들 세계대회 보시면 웬만하면 한 번 좋아지면 잘 역전 안 당하거든요. 그렇죠.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게 누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네. 이 봐도 그냥 그대로 끝나나 보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30초 대국 같은 경우에는 바둑이 좋았다 나빴다가 확실히 뭐 우세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뒤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이 너무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관전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 훨씬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재밌어요. 이게 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훨씬 더 대국자들은 스트레스 엄청 날 것 같아요. 저는 재밌지만 두는 사람은 네. 저도 이제 속기 기전들 30초 대국 같은 거 해봤지만 끝나고 나면 머리가 지끈 아픕니다. 내가 오늘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실수가 많고 그렇죠. 순식간에 당황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생각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둬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확실히 순발력을 좀 자신의 순발력을 좀 시험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커제 구단은 하변 쪽을 흔들어 가는데 글쎄요. 저는 오늘 커제 구단의 흑마가 조금 방향을 자꾸 잃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곳을 움직였다는 것은 역시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싸움이 시작됐을 때 이 돌도 같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흙이 두터운 와중에 백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진행은 전혀 흙이 불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가 뒷맛이 조금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데를 단수 치면 지금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잊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이게 선수예요. 여기를 받으면 목이 쳐서 이쪽이 아주 큰 수가 나죠.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선수로 석점이 잡힙니다. 네. 이거는 다시 또 흙은 살아있고 또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귀를 가열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귀를 이제 이곳에서 가일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나와 끊으면 이 속점이 잡힌 거 아닙니까? 호구되어 있는 수가 네, 없죠? 이게 없죠. 네. 그럼 뭐죠? 지금 여기 맛을 없앴다고 좋아하기에는 백인비 한번 지킨 상황 아닙니까? 일단 초반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하변에 백이 두는 수들이 다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커제 구단이 조금 서두른다는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침수부터 시작돼서 시흥수 이곳으로 젖혀서 이쪽 길을 열어준 수들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일단은 오히려 초반에 커제 구단이 이렇게 서두른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네. 좀 바빠 보입니다. 굳이 백이 바쁠 이유는 없거든요, 포석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렇게 그렇죠. 커제 구단이 흔들려주면 땡큐인데 단수 치는 수는 정확합니다. 이곳을 만약에 먼저 잊고 여기를 단수 친다면은 이 두 점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두 점 못 버리는 것은 여기를 흙이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나와서 네. 전체 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순의 묘입니다. 네, 두 점의 가치가 지금 더 커진 거죠. 그렇죠.
일단 제가 예상했던 그 진행으로 되고 있고 네. 이제는 별로 어려운 수들은 아닌데요. 네, 바로 실행을 합니다. 이곳을 이어둘 필요도 없죠. 지금 여기 나와 끊어서 이쪽으로 둬야 좀 달라지는데 단수 치면 이 5점은 너무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어야 합니다. 그때 단수 치고 잡을 때 잡으면 이건 진짜 바둑 끝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그렇죠. 바둑 얘기가 안 되죠. 지금 뭐 백집이라고는 이 2개가 끝인데 이거랑 그리고 중앙의 세 점은 또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나와 싸운다? 근데 그때 그때 이음 손을 빼겠다. 일단 커제 구단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장구 구단도 하나 먼저 이어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아깝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 5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쪽을 선수할지도 굉장히 고민거리네요. 네, 근데 지금 두면은 진짜 이걸 두나요? 이걸 둘 때 있고 잡으라고 한 다음에 이쪽을 먼저 간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을 또 커제 구단이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끊어갔어요. 백은 지금 여기 단수 치는 건 안 되니까 둔 다음에 이수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 늦춘다면은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걸로 오히려 흑돌이 잡힙니다. 일단 뭐 백은 여기 미는 한 수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가 네, 이쪽 살리는 걸로 봐서는 이쪽을 안 받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두면은 무조건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그냥 버리고 이쪽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겁니다. 어쨌든 이 5점은 굉장히 큰 자리긴 하지만 그냥 11집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쪽을 살리려는 게 좀 커제 구단의 의도로 보이고요.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말이 안 되죠. 이걸로 그냥 백이 전멸입니다. 스승이 어렵습니다. 뭔가 굉장히 간명하게 처리될 것 같았었는데 좀 복잡해졌거든요. 네. 나와 끄는 수가 조금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먼저 이었다면은 그때 백이 손 빼는 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돌이 없다면은 먹이 쳐서 이곳을 잡게 되면 다채로 집으로도 꽤 크게 됐고 여기가 싸움이 충분히 싸울만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백돌이 없죠. 이 흑돌들도 없고요. 먼저 이어두는 게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원래 프로들이 뭐 이런 장면에서 있는 수 선수하는 거를 조금 두기 싫어하긴 하잖아요. 두기 싫어하는 걸 넘어서 거의 뭐 정말 안 둘 생각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웬만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걸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먹이 쳤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제 바꿔치기인데요. 때려내고 받겠다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젖힐 때 단수 치겠다. 바꿔치기가 되겠네요. 이 6점을 잡고 백이 이걸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었다가는 큰 선수로 크게 당하게 되죠. 그 돌들 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백이 여길 있나요? 이렇게 이어서 튀는 수가 있기는 있네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쪽을 다 그러니까 백은 어차피 이곳을 이을 수는 없으니까요. 뛰어서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바꿔치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냥 찝었어요. 뭐 수순만 다르고 같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두고 여기서 또 아껴서 이쪽을 끊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단은 가장 간결해 보입니다. 그리고 백은 요 어딘가를 이런 식으로 두겠죠. 그럼 흑은 이 6점 잡으면서 연결을 시켰고 백은 이쪽 하변을 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이 미는 수가 괜찮아서 바둑은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좋다고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하변에 백이 모양을 잘 잡았습니다. 저희 커세구단도 늘 느끼지만 뭔가 되게 위험한 것 같은 순간에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장면에서 선택을 할 때, 예. 뭐 다른 기사들이 생각 못하는 선택? 근데 그게 또 결과를 보면 좋은 선택일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그게 부분이 바로 뭐 실력이겠죠.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커제 구단에 처리하는 것 중에 다른 프로기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간명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건 확실히 커제 구단의 역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세계대회 우승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네. 네, 커즈 선수가 단수를 쳤어요. 진짜 이어서 버티네요. 그러니까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이 6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아마 흑도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만 해놓고 싸울 것 같아요. 여기 젖혔을 때 끊어가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흑은 그래도 다음에 여기를 잡으면은 자체로 외곽이 다 막혀서 살아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때려내면서 이쪽에 대한 선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시작된 전투는 판 전체를 끌고 가는 전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전투는 하루 종일 좀 싸우게 되는 그런 느낌이, 네.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그래도 흑백 중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역시 흑을 좀 쥐고 싶네요. 아직도요? 네. 전투의 주도권이라든가 힘이라는 부분이 좀 더 흑이 좀 두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백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그런 바둑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흑 잡고 참 두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백도 하변 쪽으로 나오면서 복잡한 싸움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쨌든 여기가 세 개가 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벽이 좀 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흑돌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백돌이 좀 얇은 싸움이에요. 박정환 구단의 의도는 여기를 이어서 두면은 쉬어가겠다. 이곳을 잡아서 버티는 것은 이쪽을 뛰어나갔을 때 싸움이 내가 할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떨리긴 하는데요. 진짜 저도 만들면서 순간적으로 되나 싶은데 역시 이곳들이 백이 바로 메울 수 없는 자충들이 많아서 당장 여기 잡히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두면 흑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늘모를 선택을 한 거고요. 또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이쪽에 활용이 되면 이쪽 싸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흑은 마음 편하게 이쪽을 잡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 베개 모양이 좋지가 네. 못합니다. 확실히 흙이 유리하긴 유리하네요. 아, 이 기세 계속 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유리한 싸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쭉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커즈 선수의 어떤 노림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전에 제가 흙이라면은 봐도 확실히 편한데라는 생각은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큰 중앙 한 점을 못 살릴 수도 있겠어요. 지금 흙은 뭘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게 흙이 석점을 잡는 순간 여기가 한 5집, 6집 정도거든요. 왜냐면 다음번에 흙이 이곳을 젖히면 백은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큰 집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나 집이 비슷하잖아요. 네. 여기도 한 점을 제압했기 때문에 여기도 제법 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집을 빼고 나면은 몇 집 안 남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백이 한 10대집 앞선 상황에서 이 두 텀을 좀 대항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두 텀이 좀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허점에 돌이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결국 한 점은 못 살렸습니다. 이제 거대 구단의 의도는 여기 잡아주면 난 한 칸 뛰어서 이쪽은 내가 좀 얇아졌지만 여기를 압박하겠다는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이 먼저 붙여왔어요. 이거는 늘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잡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요. 또 커제 구단도 그렇다면 좀 반발하고 싶어지겠죠. 확실히 의도는 진짜 늘어달라는 거고 백이역을 젖히면은 이때 많이 늘면 이건 또 백이 또 괜찮거든요. 젖힐 때 느는 건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젖혀가죠. 젖혀가면은 네. 흙도 여기 차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단하면 여기를 두고 이걸 둘 때 막을 때 설마 이어서 이으면 여기 못 살았거든요. 자체로는 잡힌 모양입니다. 근데 워낙 외곽이 좀 찜찜하긴 한데 네, 흙이 좀 우영으로 나가야 되긴 하겠네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돌만 잡으면 뭐 무조건 괜찮은 거죠. 일단 강수를 선택한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붙이고 젖힌 이상 위에 젖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고요. 그렇다면 끊어서 싸우는 게 안 된다면 뒤로 쳐야 됩니다. 뒤로 치고 이렇게 뒀을 때 잡으면 또 이런 식으로 이어서 또 바꿔치기인가요? 아, 이거 어떨까요? 이렇게 두고 하려는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변을 잡았는데 백도 그런 대로 자세가 나왔습니다. 백도 이 석점을 거의 패석으로 만들면서 넘어가는 자세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여기서 흙이 5점 잡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한 수 더 뜬다.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넘어가면은 또 뒤에서 잡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운영을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젖히면 뭐 이런 데도 붙여가나요? 일단 너무 복잡해서 좀 진행이 돼봐야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머리 아픈데요. 네. 굉장히 머리 아파요.
여기선 이제 흙도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여기를 안 끊었다가는 이곳을 안 끊었다가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의 모양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지금 흙은 여기 끊는 한 수예요. 이 타협이 만약에 흙이 괜찮다면은 뭐 흙이 가장 간명하게 좀 처리를 한 셈이 되는데 해놓고 손을 빼면은 이 돌들이 다 좀 패삭이 된 만큼 흙이 괜찮다. 이렇게 좀 박정환 구단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도 이쪽 자세가 제법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긴 바둑의 형태를 가져가겠지만 또 뭐 이곳을 잡았고 선수도 잡았고 또 여기 잡는 맛도 좀 남았으니까 좀 불만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겠네요. 패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커즈 후단은 확실히 바둑이 안 좋다고 보고 있네요. 이거를 패를 하겠다는 건데 끊고 흙이 그냥 늘었을 때 여기 다수 치면 서로 다 걸린 패죠. 근데 이번에 패감이 있나요? 이쪽을 패감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패감을 쓰면 흙은 해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진짜 이 돌을 잡으러 가는 패감을 쓰나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여기가 성립이 되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 자리 같아요. 이 돌이 잡히면 흙이 좋을 게 없죠. 저는 여기를 패로 버틸 생각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 패는 여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패를 지게 됐을 때 흙이 젖혀가는 모양도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패를 시작을 하는 모험인 겁니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커제 구단이 이 바둑이 지금 적어도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패는 서로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은데요. 일단 패를 걸어갔어요. 지금 패감이라고 할 수 있으면 흙은 여기가 패감이 잘 안 돼요. 굳이 쓴다면 이수는 패감이긴 한데 집으로 손해죠. 이렇게 지켰을 때 나중에 잡으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집으로 손해여서 별로 두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형 바꿔치기가 어찌 되나요?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떼어내고 잡고. 근데 좌변도 크긴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왜냐하면 또 중앙 이 103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중앙 속점이. 그 두터움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 부분은 여기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네요. 백도 엄청나게 손해를 받고 흙도 이곳을 피해 있는 좀 대형 바꿔치기가 네.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커즈가 이수를 다 보고 이 길을 선택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처음에 움직일 때 여기까지는 못 봤겠죠. 근데 싸우다 보니까 네. 이쪽 방향으로 좀 돌이 이동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하변에서 패가 나오면서 바둑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투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2019 하세배 한중일 바둑쟁패전 결승전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네, 지금 하변에 패가 나면서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막
직근 두통이 네. 올 정도로 복잡한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두 선수 모두 고속도로를 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쭉 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서로 쭉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네. 일단 이 펜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결국 좌변에 흑돌이 잡히고 하변에 백돌이 잡히는 좀 그런 바꿔치기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백도 팩감이 그쪽밖에 없고 흑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흑은 한 팩감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은 그 팩감밖에 없고요. 일단 그쪽 끊어서 이제 바꿔치기가 됐고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21 여기가 25집이 확정가가 됐고 여기들이 다 패석입니다. 반면에 100은 여기가 안 놓고 때린다고 감안을 하면 네. 45 40 한 45집에 여기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흑이 확실히 편합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안 놓고 때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일대가 좀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집으로 안 셌지만 거의 잡혔다고 생각하면 10집 정도는 그냥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쪽 상변 쪽 발전성이 흑이 압도적으로 좋은데다가 또 여기가 흑이 젖혔을 때 백은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가. 압박이 심하겠네요. 네, 여기가 원래는 이 돌이 없어서 막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막으면 젖혀갔을 때 일단 이 돌 자체가 잡힐 돌은 아니지만 미생입니다. 즉 당할 곳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좀 돌이 좀 정리가 되니까 확실히 좀 흙이 편해 보입니다. 두통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하변 쪽에 보태준 백의 손실이 좌변을 잡은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되고 역시 출발 자체가 흙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이 전투의 끝도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기분 좋네요. 일단 이곳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상변 쪽 악모양을 좀 키워가는 게 이제 후반전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까지 압박을 가나요? 어쨌든 이 흑돌은 잡혀 있습니다. 이걸 막아도 붙이면 잡히는 모양이에요. 이건 뭔가 연장책인가요, 그냥?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 박정호는 연장책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잡아도 여기를 두면 잡힙니다. 여기가 다 연결돼 있죠. 이 돌과 네. 이 돌이. 그렇다고 이것을 이으면은 백이 이렇게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찔러도 여기를 잡아서 못 살아 있거든요. 이쪽을 두면 이쪽을 둬서요. 흑 한 점을 따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군요. 네, 이 돌이 교환이 없다면은 여기를 백이 손 빼면은 여기를 바로 막아서 이곳에 백이 붙여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젖히게 되면은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살아있는 모양인데 일단 최종 간수는 좋은 수로 생각이 되네요. 고개를 또 들여다봐요. 이 끊어지는 것도 상관없다. 박정구단 생각은 이런 식으로 잡아도 내가 여기만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 같네요.
여기가 아까는 제가 여기가 뭐 10집 정도로 봤지만 이 네. 두 점이 잡히면서 여기 집이 늘어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을 좀 쫓아가 보면 굳이 상변에 이 넓은 모양 괜히 집을 짓다가 상대가 승부수로 살려고 오면은 머리 아파진다. 그냥 여기 집으로 내가 이긴 거 아니냐. 지금 박정환 구단은 확실히 바둑을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제 구단이 다시 이도를 살리려고 하죠. 그 얘기의 뜻은 이걸 안 살리면 졌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 다 당하는데요? 물론 여기를 막으면 그땐 이걸 잡을 수가 있어서 네. 백도 괜찮은데 일단 여기가 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모양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아니면 흑이 세 점을 살리는 건 무리일까요? 반대쪽 세 점을? 글쎄요, 여기가 약점이 있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 약점이 좀 커버가 돼 있는, 좀 방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 뛰어나가는 거. 이것도 되네요. 이걸 두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건너붙이면 차단을 해도 단수 치고 축이죠. 네. 석점도 살릴 수 있으면 버디 말이 안 되죠. 뭔가 흐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커제 선수가 여기 들여다본 수가 경솔한 수가 된 거죠. 여기를 지켜뒀어야 되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일단 말 그대로 본전도 못 뽑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중앙을 이렇게 두텁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잡혔지만 이제 뭐 속히 쓰는 용어로 고깃값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뭐 잡혔지만 이곳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이득을 보고 있고 네. 일단 베개 모양이 우영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이런 걸 바로 포도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포도송이도 아주 큰 포도송이 약간 거봉 같은 느낌이죠. 이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봉은 맛있지만 바둑돌은 뭉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백돌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 살렸어요. 지금 백이 거길 둬야 된다는 게 정말 괴로운 것이 지금 흑이 단수치고, 그러니까 백이 손 뺐을 때 단수치고 틀어막는 게 또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자를 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죠. 막히는 순간 여기 집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왔고, 그럼 흑은 여기를 또 지켜도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들여다봐서 또 백이 손해봤죠. 여기만 괜히 보태진 꼴이 됐습니다. 네. 흐름 좋습니다. 물론 속기바둑이고 바둑이 끝났다고 선언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지만 박정환 구단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근데 1라운드에서 이런 정도의 바둑을 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좀 계속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죠. 이제 1라운드에서 좋은 출발로 했던 대구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바둑에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1국보다 형세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또 좀 끝까지 좀 집중력을 놓지 말고 좀 안면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북집은 여전히 여기가 흑이 잡느냐 안 잡느냐 굉장히 큰 차이겠네요. 여기를 잡는다면은 놓고 때리지도 않아서 한 35집이 넘게 나거든요. 여기가 얼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바둑이 확실히 좋네요. 바둑이 확실히 좋아요. 지금 여기 흑도 젖혀가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자리죠. 여기 젖히는 순간 여기 백의 귀가 한 10집 이상 기대하던 자리가 오히려 흑집이 더 많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백이 빠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백이 한 15집 이상 나고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를 흑이 두게 되면은 젖혀서 막아도 끊어가면은 뭐 이렇게 흑이 하나 더 박아도 흑집 또한 5집, 백집은 8집 그러니까 열몇 집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일단 선수 교환을 했고요. 거기를 젖혀가네요. 그 얘기는 또 역시 여기를 이 석점을 이렇게 조여붙이면서 이쪽을 조여붙이면서 이 석점을 잡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박정환 구단을 판단을 했고요. 선수인 거죠.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손을 빼게 되면은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 네. 백은 여기를 하나 잡아야 돼요. 네. 여기가 세수죠. 그 다음에 흙이 젖히면 두수입니다. 즉 젖히는 수는 선수란 얘기예요.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어설프게 집을 짓는 것보다 아예 우변 쪽을 봉쇄하면서 이 석점을 압박하면서 집을 만들겠다. 즉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집을 만들기보다는 서서히 하방을 좀 두텁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게 지금 박정환 구단의 계산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젖혀갔다는 것은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것이 끊어서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자체로는 내수기 때문에 수상점을 잡히지 않아요. 이걸 이어도 뭐 이거까지 다 놓고 잡는 상황은 됐겠지만 아마 박정환 구단 이 넉점을 선수로 잡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백도 이쪽으로 끊어가면서 이 돌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넓어지긴 넓어졌어요. 굳이 여기를 서둘렀어야 되나. 어차피 흙이 먼저 이곳을 뒀어도 백이 이곳을 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부분을요. 묘하게 이쪽 모양에 굉장히 서로 좀 집착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상한 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냥 밀어갔을 때 이 싸움 내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흙이 유리하다. 이 싸움은 뭐 이런 데 받아주더라도 나가면은 그냥 가볍게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계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백이 두터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잡힐 돌은 아니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긴 바둑이었다면은 박정환 구단의 승리를 정말 1도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요. 워낙 속기 바둑이다 그렇죠. 보니까 초속기니까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실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 어떤 상황에서도 맞는 말 같은데 정말 끝이 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겼다 확신하는 것도 위험하고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승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프로 기사들을 떠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둑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참 많으시잖아요. 뭐 이 바둑을 지는 게 없을 거라 생각하다가 역전패도 많이 당해보고 다 그러셨을 텐데 확실히 바둑은 99% 이겼어도 마지막 한 수만 잘못해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더 집중력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패를 할 수는 없어요. 이 패를 지면은 이 흑돌도 다 잡히기 때문에 흑감이 없죠 지금. 네, 지금은 있는 한 수고 잊고 나서 이제 뭐 백이 양쪽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쪽 양단수와 이쪽 나온수가 맞보기란 얘기입니다. 아마 박정환 구단은 이곳을 좀 놓고 때리는 게 좀 싫었던 모양이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그냥 이런 쪽을 지켜두고 여기 잡으면은 여기를 양단수를 둬서 뭐 여기 이으면 이걸로 이 돌이 잡으니까 놓고 잡을 필요가 네. 없고요. 또 백이 이쪽을 받으면 흙은 이쪽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큰 집이 나게 되죠. 일단 지금은 형세는 확실히 좋습니다. 네, 호구 쳤죠?
좁게 잡아줍니다. 일단 그것을 잡으면서 확실히 흙은 두터워졌고요. 이제 중앙은 손을 빼도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끊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인데 지금 급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잡는다고 했는데 여기가 선수가 아닌 이상 지금 좀 느슨한 수예요. 여기를 압박을 먼저 갈 겁니다. 압박을 가면 이 돌은 또 살아야죠. 살면 또 흙이 이런 데가 선수입니다. 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 젖히고 이어버리면은 여기 우변은 어마어마한 집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둑에. 계속 한 수 한 수를 버텨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 선수 두는 대로 버텨가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고요. 일단 거기까지 버텼으면은 그렇죠. 여기 끊어도 되죠.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다음번에 여기를 흙이 두면은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연결해야 되면은 여기가 10집이 났어요. 근데 여기 10집뿐만 아니라 여기 놓고 잡아야 될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흙집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흙은 이곳을 날잘 두면서 언젠가 여기를 놓고 잡기를 원하는 거고요. 네, 받아뒀죠. 일단 이 두터움이 어느 정도 집이 되느냐가 이제 좀 의미가 있고요. 확실히 바둑이 흙이 나쁜 형태는 아니지만 백도 나름대로 자세를 잡으면서 집으로 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을 흙이 안 두고요. 네. 정리를 시키는 그 그림과 지금은 이제 중앙에 흙이 한 수를 뒀잖아요. 네네. 이 그림과 좀 어떨까요? 저는 이곳을 젖히고 젖힌 것은 조금 물론 이쪽에 노림을 노림 보고 뒀기 때문에 네. 수 자체는 이상하지 않지만 굳이 여기를 빨리 뒀어야 되나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어요. 백이 먼저 이곳을 둔다고 해서 백집이 생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결정한 탓에 백한테 먼저 큰 자리를 좀 내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있는데요. 여전히 바둑이 흙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흐름은 여전히 흙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1라운드에서도 이런 흐름에서 자꾸 불안해하죠? 역전을 됐었기 때문에 확실히 커제 구단 특유의 승부 호흡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리도 크죠. 일단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고요. 커제구단 여기를 버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데를 눌러가는 게 더 강력하다고 네. 본 모양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큰 자리로는 역시 이곳이 젖히는 자리가 컸는데 커제구단은 지금 좋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겠지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일단 집으로 가장 큰 자리를 두고 버티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봤으면 집으로 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수가 좀 더 두터운 수를 뒀다는 것은 유리하다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중앙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제 흙은 여전히 이쪽 모양은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36집 정도, 38, 그리고 나머지가 몇 집으로 세야 될지 참 어렵네요. 네. 아직 정리 안 된 곳들이 많아서. 네. 100집이, 여기가 그래도 이 흙집하고 흡사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100집과 흙집의 대결이겠습니다. 네. 제가 느꼈던 느낌보다 확실히 차이가 적네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흙집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두 칸 두고 날짜로 파고든 벨의 선택은 정확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이쪽을 조금 흙 모양을 억제시켜 놓고 나니까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커젤 구단의 승부욕은 좋네요. 그리고 밀었어요. 뭐 여기는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으면 이제 젖혀가니까 좀 이 전체 위험하기 때문에 선수 끝내기고요. 박정환보다는 이쪽을 뭐 끊어서 처리하는 것보다 여기를 집을 짓는 게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파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도 큰 자리는 확실합니다만 이 자리도 굉장히 아픕니다. 네. 뭐 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둬야 되고요. 나도 묘하게 여기서부터 좀 바둑이 좀 이런 걸 두지 말고 먼저 이런 데 둔 다음에 붙여서 다 이쪽을 정리한 다음에 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괜히 결과적으로 보면 한 수가 조금 중앙에서 투자한 수가 많았죠. 그렇죠. 이 돌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둬도 되는 자리에 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이곳에 에어사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묘하게 여기 날짜 들어오고 한 칸 뛰고 나니까 집으로는 만만치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참 바둑이 이래서 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역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집 차이가 확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현재 소식으로는 커제 선수가 고려 시간이 한 번 남아 있고요. 네. 박정환 선수는 다 쓴 것 같아요. 네, 이제 박정환보다는 30초 안에 무조건 착점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건 참 핸디캡이죠. 근데 커제보단도 거의 뭐 비슷한 입장이니까요. 두 기사의 집중력, 누가 더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중반 이후에 박정환 구단의 판단은 좀 아쉽습니다. 그곳을 둔 것은 나중에 끊어갈 수도 방비한 것이지만 이 흑대마가 살아있느냐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긴 좀 정리하기가 그나마 이게 제일 깔끔하다고 봐야 될까요? 커젤보단도 이제는 30초 하나로 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집으로 엄청나게 큰 자리를 뒀어요. 근데 중앙 괜찮나요? 집으로는 저기보다 큰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흑대마 괜찮나요? 이건 좀 흐름이 이상한데요. 여기 대마가 산다면은 이걸로 집으로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겁니다. 네. 너무 큰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살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흐름이 참 좋은 흐름은 아니네요. 근데 뭔가 박정환 선수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느낌이 들죠? 아, 그런가요? 근데 여기를 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집으로 큰 자리인데 버텼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다음번에 끊어가는 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이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못 뒀던 거는, 여기 돌이 없으면은, 여기 이렇게 두고, 여기 돌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냥 밀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백돌이 놓이면은, 끊어가는 수가 생기죠. 그럼 여기 어딘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대만은 이거는 잡혔거든요. 이렇게 두면 6줄이죠. 6줄은 잡혔습니다. 아, 이거 잡히면 이거 뭐야? 여기가 끝이죠.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젖히고 단수 칠 때 여기를 막는다. 근데 여기까지 젖혀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다 잡히는데요. 일단 이 대목 괜찮나요? 일단 지금 중앙 받긴 해야 됩니다. 거길 때려서 뒀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흙이 잡으러 가는 수가,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데요. 단수 치면 살아있어요. 지금 상변 대마가 진짜 위험해 보이거든요. 두 점을 이렇게 꼬부려서 미는 순간,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네. 저 중앙을 안 받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중앙을 안 받으면 더 대책이 없죠. 이쪽 끊는 순간 대책이 네. 없으니까요. 뭔가 제가 못 본 좋은 수를 좀 박정환 구단이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박정환 구단에 두는 걸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승부수를 좀 띄운 것 같아요. 이 대마를 깔끔하게 살리겠다. 그게 아니면 이 얘기들이 다 안 되거든요. 지금 끊어놓은 수는 이제 커제 구단 특유의 좀 조심성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걸 두고 젖혀서 잡으러 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인데요. 네. 혹시 나중에 흙이 늘어서 잡으러 갈까봐 미리 결정 지은 겁니다. 지금 여길 단수 치면은 흙은 차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살기 때문에. 더 백은 늘어두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웬만하면은 여기 늘어두는 게 백이 득인데, 지금은 반대로 잡혀요. 이거는 옥집으로 더 잡히죠. 아, 늘어두면 잡히는데. 네, 안 늘어둘 교환을 겁니다. 안 하면. 여기까지 둬서, 네. 즉, 이 모양은 나중에 흙이 선수 잡아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집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살기만 한다면은 여기서 또 이득을 받기 때문에 개가 될 수 있다가 박정환 구단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 커제 구단 칼을 뽑았습니다. 쉽게 해주면 잡히는데, 네. 지금 그래도 커제 구단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여기를 단수를 꼭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두고 바로 두는 것은 여기를 찝어서 사는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숨겨진 수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수 쳤죠.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수가 있나요? 편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때려내면은 여기를 젖혀서 이 석점을 도로 잡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꿔치기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석점을 잡으면서 이 돌을 잡히면 또 이쪽으로 집을 득을 보면 된다? 근데 흙 잡힌 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이 수 자체는 이은수보다는 무조건 좋은 수죠. 의도는 받아주면 이었을 때 치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찔러요? 그냥 때려냈으면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이걸로 살았어요. 그 100은 치받으면 끊어서 이 2점이 잡히죠. 그럼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막으면 대만은 살았습니다. 어쨌든 흑돌은 살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죠? 근데 여기 넉점이 다시 잡힌 모양이 돼서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 수 자체가 이쪽에 대해서 하나 지키게 해줬고 여기도 하나 버텼으니까 우변 쪽은 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넉점도 절대 작은 가치는 아니거든요. 네, 우변을 다 교환을 시키네요. 이건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지키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또 굉장히 큰 자리여서 이 바꿔치기는 그래도 흙이 조금은 득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결과적으로 버텨서 박정환 구단이 조금 이득을 본 것 같아요. 하지만 형세가 지금 흙이 좋다라고 좀 말을 하기에는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100이 끊으면은 넉점은 잡혔어요. 그거를 시작을 하려는 것 같죠? 쪽은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젖혀갔을 때 네. 여길 두면 여길 둬서 대형패가 됩니다. 이거는 흙 입장에선 반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흙이 또 여기 지면은 이게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감이 된다면, 그러니까 백이 팩감이 없다면은 이곳을 물러나야 되고요. 그럼 여기가 다 선수가 돼요. 그럼 여기가 틀어막혔으니까 중앙 일대를 좀 더 집을 낼 수가 있게 되죠. 확실히 커제 구단이 이곳을 뒀을 때 때리지 않은 것은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을 상변 쪽을 제압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선수를 하는 것은 나중에 여기가 백돌이 다 놓이게 되면 이곳이 선수가 아니니까 미리 결정 짓는 겁니다. 여기를 단수 치는 수는 나중에 둘 수는 있지만 이쪽이 잡히기 때문에 절대 득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100대만 다 죽네요. 점점 어지러워지는데요. 그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끊는 것은 거기져서 안 된다. 간단한 회돌이죠. 네. 제가 개가를 할 틈을 안 주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를 젖혀간 것은 다시 끝나가는 수를 보는 거죠. 여기를 제쳤다가는 여기를 끊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돌이가 아니라 패가 되죠. 뒤로 단수 치면 이쪽으로 때려냅니다. 일단 계속 박정환 선수가 버텨나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확실히 좀 버티는 인상을 받고 있죠. 이게 그냥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박정환 구단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판단으로 기반한다면 지금 좋은 형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박정환 구단은. 좋은 사람이 이렇게 강수를 둘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확실히 이 젖힌 수부터 여기서 약간 한 수를 손해보면서 순식간에 흐름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아직은 좀 정리되지 않은 곳에서 좀 흔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곳을 잡으면서
또 한 30서너 집. 여기 백돌 빠졌기 때문에 좀 집이 줄었습니다. 또 흙이 60집의 중앙 두터움, 그리고 이 잡는 권한도 흙이 약간 더 있죠. 중앙에서 집이 꽤 나긴 나야겠네요. 어느 정도 나야 할까요? 그래도 좀 집 계산을 맞추려면. 여기가 집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한 게 너무 큰 끝내기가 많아서 지금 여기 잡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고 끊는 끝내기 이쪽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로 얼마만큼 정리가 되는지가 좀 어렵고 조금 판단이 되려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찝어서 이 한 점 잡았다. 그래서 단수 치고 맞겠다는 게 박정환 구단의 의도네요. 지금 패를 안 한 것은 이렇게 둘 수가 있어진 것 같아요. 이 저침수 여기를 뒀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쪽이 때려내면 또 다 잡으니까요.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은 100% 이쪽을 잡습니다. 100% 이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 이쪽이 막아지면서 여기 또 몇 집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쳐봤어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받아주면 네. 이어서 처리할 거다. 그럼 이 교환은 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100은 거기로 반발을 하죠. 여기를 이으면은 여기를 둬서 잡히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밀어간 것은 이제 받아주면 이제 이곳을 두겠다.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끝낸 맛이 생긴 만큼 네. 이득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잡겠죠. 그럼 흑도 이곳을 잡아야 합니다. 백이 또 선수를 잡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눈에 보이는 수보다는 다른 변화를 박정환 선수는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또 커제가 정리가 너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는 걸로 판단을 한다면 네. 백이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이곳을 이으면서 계산하기는 좀 편해졌는데요. 여기가 11개. 그리고 여기가 때려낸 곳이 다 맞네요. 12, 15, 16, 3개를 잡았으니까 35, 38, 40, 53, 64집. 74집. 백집이 80집이 넘습니다. 백은 80집이 붙었고요. 이건 졌습니다. 여기가 결과적으로 석점이 잡히고 중앙에서 큰 집이 나지 않았으며 또 백이 이 자리를 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을 흔들어서 흑이 얻어낸 게 별로 없어요. 참 커제구단이 봐도 보면 묘한 것이, 한참 싸울 때는 뭔가 기분을 낸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얻은 게 없어요. 지금 박정환 구단은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만 네. 지금 결과로 보면은 지금 그거 잡은 게 끝이죠. 엄청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둑을 정확하다는 얘기고요. 이 바둑을 아까 봤을 때, 아까 여기 패가 끝났을 때부터 보시면, 거기서부터 보면은 흙이 한 게 없어요. 아까 이 잡았을 때 혹시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이 모양이, 원래는 흙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었는데, 지금 흙집이 몇 집 안 났죠? 요거 하나 잡고 요거 잡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제가 흙이 좀 집이 불어날 자리라고 했으니까, 끝내기 요거 하나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동안 백은 여기도 빠졌죠? 네. 여기를 결과적으로 저침당한 데를 다시 다 틀어막았죠? 그렇죠. 3점 잡았죠. 3점 잡았죠? 여기도 집을 냈죠? 반면에 흙은 그냥 원래 와점에 돌이 있었으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도 눌리면서 집이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전투가 끝난 다음부터 흙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저침수가 그 시작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하세배에서 커제 구단과 준 대국 두 판 모두 같은 흐름이네요. 이거는 형세가 좀 기울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출발은 또 좋았었는데요. 네. 아까 분명히 1라운드보다 그 좋은 그 차이가 더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좋기는 했지만 한번 커제 구단이 흔든 직후부터는 또 이제 차이가 덤에 약간 걸리는 정도였다면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두터움이 넓었기 때문에 이게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었는데 두고두고 아쉽네요. 이곳을 젖혀서 결과적으로 여기 끊어짐 당하면서 하나 잡은 거, 그리고 결국 그 모양이 또 여기 뒀을 때 또 받아야 되는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오히려 백으로 하여금 여기를 2개 하고 흙은 이 2점을 잡는 쪽이 훨씬 편한 진행이었는데 괜히 먼저 건드렸다가 이 날일자를 당하면서 이곳 백돌이 좀 안정이 생긴 것이 이 바둑의 패인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이 80집이 넘어갑니다. 네.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집변화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덤에 걸린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고 덤에 걸린 거면은 아까 이 전투가 끝났을 때는 정말 꽤 좋았겠네요. 사실 흐름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돌이 뭉치고 흙이 이쪽을 또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큰데 아쉬운 건 여기도 백이 맛보기로 큰 끝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가 이곳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흙이 넘어가는 거와 여기가 가장 큰 자리인데 그 두 군데를 다 둘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거기도 아파요. 그래서 선수 끝내기인데 추후에 여기를 저침을 백이 두게 되면 여기를 또 하나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요. 박정환 구단의 역시 장점이라면 후반 마무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럼 후반 마무리에서 자꾸 흔들려서 치는 게 참 제가 더 아쉬울 정도로 뭔가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게 본인의 강점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걸 박정환 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본인한테는 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본인 스스로 의식을 해버리면은 거기 또 이렇게 붙여가면서 좀 흔들어 봤지만 이 찔러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 찌른 수가 없다면 더 쳐서 차단이 되는데 지금은 차단이 안 되죠. 그럼 백은 여기를 단수 치고 이곳으로 밀고 들어갈 겁니다. 저는 요 중반전 전투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확실히 패를 해소한 지점, 그리고 여기서 또 커제 구단이 섣불리 손찌검을 했다가 또 이제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상태였고요. 결과적으로 단수 친 수도 굉장히 경솔한 수가 됐습니다. 물론 시간 연장, 치중을 당해서 네. 뭔가 수가 확 줄었어요. 네, 이 수가 없었다면은 이쪽에서 백이 더 많이 압박을 당했을 네. 겁니다.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물론 연장책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실수입니다만 그 부분도 아쉽게 됐고요. 여기가 뭐죠? 끊기나요? 응? 이런 수가 쉬운 수인데요. 저도 못 보고 있었고 커제 구단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잡히면 무조건 역전이죠? 끝내기로 엄청 손해잖아요. 이게 다 잡히는 몇 거니까. 집입니까? 이게 10집도 넘는데요? 이게 뭔가요? 횡재했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이거를. 그럼 걔가 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수선을 받아서 중계를 하는데 그 현장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예. 모니터를 하는데 커제 선수가 그 끊기자마자 머리를 탁 치면서 엄청 괴로워합니다. 저도 제가 못 본 게 부끄러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네. 역전입니다. 그냥 역전입니다. 이 바둑이 또 이렇게 역전이 되나요? 지금 여기가 석점이 지금, 집으로 치면 10집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힌 거잖아요. 그냥- 손해 모은 것도 없이. 그냥 여기 돌이 하나 더 보태졌죠, 네. 도서. 코자이 구단이 이런 착각을 하네요. 저도 이쪽으로 젖히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걸 찔러넣음으로써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단수 쳐서 안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반대로. 같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랑 똑같은 착각을 했다고 봐야죠. 그거 외에는 착각할 게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형제입니까? 근데 아까 그 집 차이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은 무조건 역전이라고 봐야죠. 역전이 될 만한 실수죠? 무조건 세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무조건 역전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워낙 큰 이득을 봐서. 네, 좀 차분히 세워볼까요? 이거는 무조건 이겼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거의 50집이 넘게 났거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런 데를 지금 연장책을 둔 것은 이 넘어가는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불은 엄청나게 큰데요. 혹시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자충이 채워지면은 여기 끝내기가 크게 당하는지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구단도 역전이 됐다고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좀 신중하게 네. 처리하려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집으로는 넘어가는 수가 큰데 중앙 그 수순들 그 수가 나는지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걸 두고 그냥 여기 둘 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55집이 나죠? 그러면 여기까지 합치면 95입니다. 아까 제가 180집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역전입니다. 이거는 참 오늘 참 신기하네요. 이게 세계 최정상의 기사가 착각했다고 보기엔 너무 쉬운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커제 선수가 단순히 끊기는 수를 못 봤다는 게 참 바둑이 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정말 99% 이겼어도 역전당한다는 게 딱 이겁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다면 뭐 100에 90% 이상의 승률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걸 끊어지는 순간 반대로 크게 90%가 나왔을 거예요. 자, 지금 박정원 구단이 지금 이런 연장책을 원래 뭐 자주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워낙 판단이 빠르니까요. 근데 이런 곳을 하나씩 두는 것 자체가 뜻밖의 행제에 박정원 구단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고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큰 곳을 흙에 갔습니다. 이제 중앙에 수가 안 난다면 끝내기로 많이 이득을 보는 건데요. 이것도 연장책이죠? 네, 이건 연장책이죠. 지금 30초 한수로 둬야 되기 때문에 박정원 구단이 마지막까지 좀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겼어요. 이거는 흙이 이겼습니다. 약간 여유 있나요? 네, 10집 이상일 것 아, 같아요. 10집 이상이면 아니, 여기가 보태진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2집 반 이상은 이겨 있다는 얘긴데요. (65) (75) 아니, 흙집이 90집이 훌쩍 넘습니다. 지금 100은 네, 이거는 흙이 이겼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계속 좋았다가 역전을 당했다가 참 이제 바둑이라는 게 묘합니다. 뭐 모두가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다시 또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거죠. 유난히 2019 하세배가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이번 하세비는 좀 묘합니다. 물론 네. 당연히 30초 바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도 나중에 목에 치는 수가 묘한 끝내기가 되겠네요. 원래는 끝내기라고 보기 힘든 자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노는 수를 좀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여기 백돌이 없고요. 저는 네, 커제 구단이 충격이 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실수였지만 네. 그냥 한 수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한 번에 날린 네. 건데 그 한 번의 가치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우승 상금이 왔다 갔네요. 그 우승 상금 차이가 2배잖아요. 이제 그렇죠. 1등에게는 하나 1억 3천만 원이 주어지고 중상되는 딱 절반이 주어지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날렸습니다. 충격이 좀 있겠는데요. 네, CCTV 중계 화면을 보니까 멍합니다. 거제 선수는 지금 거의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분을 좀 초대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충분히 충격이 클 만한 상황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제가 그 수 두기 전까지 그냥 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딱 그 수를 두자마자 역전이 되는 저도 또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치면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배가 하나 더 메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수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젖혀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쪽 붙이는 걸 떠올리지 못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커제 구단도 똑같은 착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 뒀어요. 이제 뭐 네. 역전 당할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두는 거는 목에 친 수가 있었는데 두는 것은 박정환 구단도 승리를 확신한 겁니다. 여기 두 집짜리 끝내기를 하고요. 여기 패와 여기 패를 맛보기로 하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중국의 결과가 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커제 선수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잠을 설칠 만한 충격적인 착각입니다. 박정환 선수도 정말 얼떨떨하겠어요. 근데 박정환 구단의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착각을 한 직후에
커제 구단이 여기를 뒀어요. 네. 근데 그때 끊는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두면 여기를 당해서 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받고 기다린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상대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님 실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착각을 했는데 그 수를 내면 내가 지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기려고 두는 거니까요. 네. 바둑은 자신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숨겨야죠. 그거를 내비치면 안 되죠. 정말 놀라운 노림이었고요. 이젠 다 뒀습니다. 이젠 네. 참, 이런 기적 같은 역전승을 또 저희가 1라운드부터 기적 같은 역전패였다. 2라운드 기적 같은 역전승이었다. 네, 역전승의 최고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니까 바둑. 이 바둑은 시작은 역전패였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초반에 출발 좋았고 1라운드가 떠오르는 역전패의 흐름입니다라고 봤었는데 그 흐름이 다시 또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대역전인 거죠. 대역전승. 1, 2라운드를 합쳐서 3라운드에 네. 하나 응집시킨 약간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박정환 구단 참 이거를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상대의 실수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본인의 실력으로 이렇게 압박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바둑 졌으면 박정환 구단이 오히려 내상이 좀 있었을 바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출발이 좋았고 그리고 또 1라운드를 재현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렇게 안타깝게 저희도 지켜봤었는데 진짜 중앙에서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 5점이 그냥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돌이 와서 그냥 죽었습니다. 저절로 넝쿨째 들어왔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2019년 새해 복 같은 건가요? 이렇게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돌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돌이 굴러 들어와서 잡혔어요. 참 뭐라고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뜻밖의 행운. 네. 자, 그냥 행운이라는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배만 남았어요. 이제 뭐 다 뒀고 이제 중편지에서는 아마 대국이 끝나고 이제 심판이 개가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인이 될 테고요. 일단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오늘 바둑 다시 한번 짚어보면 초반에 확실히 1라운드보다도 더 유리하게 이끌었었고 오늘은 조금 역전당한 게 다른 것 같아요. 물러섰다기보다는 좀 실수를 몇 번 하면서 1국과는 좀 반대로, 그러니까 1라운드랑 좀 다르게 네. 박주환 구단이 조금 밀어갔어요. 그러니까 역전당하는 과정이 물러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좀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붙이다 오히려 요절을 놓치고 네. 오히려 역전당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주환 구단은 정말 행운의 좀 승리를 거둔 셈이 됐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아주 마음에 들 만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게 이기면 본인의 흐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올해 박정환 구단 이런 행운으로 시작을 한다면 좀 많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징크스라고 했던 부분을 좀 말끔히 쉽게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정환 선수 흑 7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집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이제 덤이 아까 제가 10집 이상 손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딱 그 지고 있던 덤에 걸렸던 만큼이 그대로 보태지면서 7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바둑
정말 용궁을 갔다 왔는데 네. 커제 선수가 그런 실수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정말 파란만장한 한 판이었는데요. 커제 구단도 역시 사람이구나라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공교롭게도 저도 같은 착각을 해서 전 착각을 하고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뭔가 덕분에 이제 같은 박정환 착각을 해서? 네,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새해 첫 세계대회부터 좀 기분 좋게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두 선수가 조금 빠르게 만났었고 또 좋은 바둑을 역전패를 당해서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승전에서 또 이렇게 이기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올해 좀 슬럼프의 느낌이 있지만 이런 행운을 바탕으로 좀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9 하세배는 박정환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